이윤호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11월 넷째 주 KBL 롬앤 팩트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근황 소개는 좀 지겨우니까 저희 늘 똑같습니다. 네, 그냥 열심히 취재하고 있고 열심히 기사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부 댓글 순서에서 댓글원 장소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4DB1RD님이 이원석의 공격 능력을 높이 생각했던 입장에서 뭔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비 능력이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도 들어서 만감이 교차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아마 그 얘기이실 것 같아요. 드래프트 당시만 해도 이 선수가 이제 3점이 되고 밖에서 드리블 돌파 같은 것도 되고, 그러니까 포워드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이 부분에서 뭔가 스트레치형 빅맨으로서 뭔가 이 잠재력이 엄청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주목받고, 사실 저도 그때 와 대박이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수비적인 면에서 강점을 두는 약간 건실한 스타일의 이런 빅맨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KBL 데뷔 당시는 KBL 아데토쿤보 요런 버전, 요런 버전을 기대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빅맨이 저희가 이원석 얘기할 때 좀 많이 말씀드렸지만 빅맨이 외곽 능력을 갖추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거는 특히 KBL에서는 보너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너스가 강력하면 더 좋은 거고, 이거를 메인으로 삼게 되면 굉장히 이동께서 종종 말씀하신 이 날리는 플레이 그리고 어떤 무게감이 떨어지는 플레이 이런 것들로 이제 오히려 약간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역효과가 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방향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선수의 어떤 종점에 다다를 때 목표는 아데토쿤보로 가는 게 맞아요. 그 실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농구를 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제 날려지는 그런 플레이를 한다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원석이 사실은 이도저도 아닌, 작년까지 이도저도 아닌 어떤 그런 좀 방황하는 모습들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코트에서. 그래서 이 선수가 좋은데 과연 실속이 있나?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떨어졌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조 자체를 이제 수비에 초점을 갖다 맞추면서 이원석 선수도 제가 같이 얘기 좀 해봤습니다만 많이 이제 혼란함이 좀 덜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목표를 뭐를 해야 될지 이제 파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니까. 왜냐하면 일단 빅맨이니까 기본적으로 골 밑에 대한 어떤 수비,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튼튼하고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키면 나중에 진짜 KBL 아데토쿤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테드 콤보로 성장하기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월님이 아직 시즌 초지만 이번 시즌은 선수의 역량보다 감독의 역량에서 순위가 갈릴 것 같네요. 선수층이 넓어도 하위권에 있고 층이 얇아도 전술이나 전략 등으로 높은 순위를 유지하는 걸 보면은 감독 차이가 시즌 순위 결정할 때 이번 시즌 진짜 재밌는 게 이 상위권에 새로 지휘봉을 잡은 감독님들이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캐롯의 김승희 감독님 또 새로 부임을 하셨고, 삼성의 은희석 감독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신임 감독들이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현대모비스 조동현 감독도 잘하고 있고요. 그렇죠. LG 조상현 감독도 나름 이제 호평을 받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런 느낌이 있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2라운드, 3라운드에 또 어떤 식으로 또 변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고, 또 웅크리고 있는 팀들도 지금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이제 전력을 갖춰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고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트레제게 데이빗님이 국내 문제점이 공격적이고 프레임이 얇은 용병 뽑아놓고 수비에 리바운드 주문에 골밑싸움까지 주문함,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외국 선수 활용법에 대해서 이게 맞냐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좀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전 완전 동의요. 완전 동의. 그러니까 선수에 맞는 활용법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내 선수한테 그 정juk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성현을 두고 리바운드에 신경 써라 그러면 그 선수를 활용하는 게 맞겠냐? 그렇죠. 또는 이원석에게 수비나 리바운드 말고 3점 슛을 왜 그렇게 안 들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맞겠냐?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수에게는 이제 모든 선수의 강점과 이제 단점, 약점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제 지도자분들이 이제 선수를 활용할 때 가장 좋은 건 강점은 부각시키고 약점은 이제 감추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서
특히 외국 선수 쪽에서는 되게 굉장히 많은 걸 기대하시는 이제 분들도 아직도 많은 것 같고 예,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활용이 정확하면은 정확할수록 그 선수를 좀 그 선수의 가진 역량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수비형 빅맨을 원했잖아요. 그럼 수비를 짜야지, 그죠? 삼성처럼 그렇죠. 테리에게 아무것도 안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냥 수비 컨트롤 타워 역할, 그다음에 트랜지션, 거기에는 리바운드 이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에 대해서 그 이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진 않잖아요. 물론 뭐 실수를 할 때 있으면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수비형 빅맨을 이제 뽑아놨으면 수비형 빅맨에 맞는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즌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쓰고 적절하게 교체를 해줘야죠. 근데 거기에 대고 이제 뭐 그 골밑도 아니에요. 골밑도 아니에요. 미드레인지 지역에 잡아가지고 왜 1대1 이게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갑해지는 거죠.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DB의 드와네라는 데스 같은 선수 보니까 성향상 기본적인 수비를 잘 못해요. 이 선수는. 근데 그러면 물론 이제 김정규 선수가 지금 부진하니까 뭐 그 부분은 이제 DB 편에서 말씀 갖다 드리겠습니다만 부진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선수 보고 이제 기본적인 부분을 갖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 그렇죠. 약간 현농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 팀의 어떤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제 그 부분을 깔끔하게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국내 선수 한 명을 붙여서 빡센 국내 선수 한 명을 붙여서 예를 들면 뭐 최현민이나 신승민이나 이런 전투적인 선수를 붙여서 그 부분을 메워가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각 팀별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풍의 주인공 캐럿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럿 9승 4패 2위입니다. 자, 가스공사 대승 거두고 이제 KT에 졌지만 또 DB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요즘 김세희 감독님이 경기 끝나면 거의 이제 칭찬 어떤 기자회견 하느라 바쁘십니다. 할만해요. 할만해. 진짜. 지금 그래야죠. 그렇죠. 그 이제 그 가스공사전 끝나고 저도 이제 대구 현장에 있었는데 그 이제 우리가 뭐 나중에 내려갈 수 있어도 1위 찍고 내려가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니냐. 맞아요. 감동 캐럿이다. 이렇게까지. 김세희 감독님 특유의 그 어법이 있거든요. 그 표현과 살짝 MSG 타긴 했네. 인정. 네. 그러니까 선수들 길을 그러니까 잘할 때는 한없이 길을 이제 맞아요. 띄워주시는 약간 이제 그런 스타일이신데 근데 요즘 캐롯은 진짜 그런 얘기 들어도 뭐 충분하다. 진짜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전성현의 에이스로서 설 수 있을까? 섰죠. 두 번째 이정현이 그러면 전성현의 그런 시너지를 먹을 수 있을까? 먹었죠. 그다음 외국인 선수 디디 로슨이 잘하긴 하지만 근원적인 약점이 있는 선수고 사이먼은 이제 노쇠화로 인해 가지고 활동력이 줄어드는 그런 스타일인데 과연 이 두 선수가 함께 뭔가를 할 수 있겠느냐 했죠. 거기에 윙맨 차원은 이제 약하다. 지금도 약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거기에서 보면 뭐 최현민, 김진유, 그다음에 한호빈은 가드지만 뭐 그다음에 또 누가 있죠? 조한진 이런 선수들을 이제 돌려가면서 적절하게 잘 쓰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만끽하고 있는 중이죠. 캐럿 칭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포인트도 있지만 이거 이제 선수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방금 언급한 선수 중에 저희가 이 최현민 선수 이 선수가 지금 그 캐롯의 어떻게 보면 양궁농구의 또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캐롯이 시즌 전부터 이게 가장 이슈지 않았습니까? 이 4번 빅맨진 이거 어떡하냐. 이종현은 이제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고 박진철은 뭔가 이제 가다듬어지지 않았는데 아직도 뭔가 농익지 않은 조재호는 드래프트했지만 신인이고 그러니까 이 4번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김세희 감독님의 선택은 최현민을 4번으로 활용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양궁농구 5 올아웃 형태의 어떤 농구를 통해서 3점으로 아예 수비를 완전히 폭격해버리는 이런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시즌 전에 이런 농구 할 것 같았어요. 이런 농구 할 것 같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최면에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 제가 뭐 시즌 전에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 선수가 어떤 게 있냐면 3점 그러니까 농구를 굉장히 알차게 해요. 알차게 하는데 기본적인 운동 능력이 지금 좀 떨어진 그런 상태지만 활동력이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이제 군대 있을 때 그 구타 사건 뭐 있어가지고 사실 그때 운동 능력이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부활하는 중 아닙니까 이 선수가. 근데 농구를 굉장히 좀 옹골지게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3.5번인데 외곽 슛이 되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치형 3.5번이에요 이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종현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답이 안 나오면 아마 최현민을 쓰면서 스몰 라인으로 갈 거다. 디드리 로슨을 뭐 데리고 온 이유도 그렇고 여기에 사이먼은 이제 보험용으로 하나 딱 세워놓은 거고 이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훨씬 더 지금 잘 되고 있죠. 그 잘 되고 있는 이유가 최현민에게 롤을 정확하게 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롤에 이제 디테일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최현민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코너 3점 뭐 이런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최현민이 딱 3개의 지역에서만 슛 연습하라고 하셨다. 3점 연습. 그래서 양쪽 코너 그리고 탑. 양쪽 코너는 저희가 뭐 이제 가스공사 얘기할 때 코너 3점의 중요성 얘기했지만은 자기 마크맨이 그 숏 코너, 헬프 사이드 숏 코너에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페인트 좀 헬프 가면은 자기가 바로 빌어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코너 3점의 효율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강조를 했고, 이제 탑에서는 2대1 게임에서 스크린 하면은 이제 자기가 픽앤팝해서 받고 링커 역할을 할 때 순간적으로 비어버리면 그냥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그러니까 이 3개 스팟 뭐 45도나 다른 지역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김승기 감독님이 현민아 너 3점 연습 많이 해라 이게 아니라 딱 요 3개만 해 이렇게 딱 선택과 집중을 해서 디테일하게 딱 정해주니까 최현민도 거기서 완전히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슈팅력이 엄청나게 또 급상승하는 이런 효과를 내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민이 이제 코너나 아니면 탑에서, 그러니까 탑은 좀 예외적이고 코너에서 3점이 굉장히 좋은데 이 좋았을 때 어떤 부가적인 효과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스공사 할 때 코너를 잘 이용하지 못한다. 코너를 이용했을 때 안쪽에서 스페이싱이 많이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2대2의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캐롯이 그런 농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캐롯은 외곽에서 받아먹을 수 있는 선수가 한두 명 정도 더 필요해요. 전성현 말고. 그러니까 전성현이나 이정현이 2대1을 했을 때 이정현이나 전성현의 3점 슛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중에 거기에 한 명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수비를 좀 더 분산을 시키면서 안쪽에 스페이싱을 많이 넓게 할 수 있고, 근데 이 선수 구조 자체가 이정현도 그렇고 그다음에 로슨도 그렇고 킥아웃 패스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지금 전성현이 그런 또 이제 그 패스를 장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유기성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최현민 선수가 뭐 본인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고 굉장히 좋은 선수이긴 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어떤 그 선순환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격에서는 최현민의 코너 3점, 수비에서는 이 김진유, 이 선수가 사실 오리온 시절부터 계속 있었던 선수고, 뭐 이제 추일승 감독님 있을 때도 수비 카드로 이제 뭐 좀 활용이 되긴 했지만은 진짜 요즘에 완전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다. 근데 김진유 아마 비시즌 한번 언급하셨던 제가 기억이 나요. 네. 네. 왜냐면 스몰라인으로 썼을 때 활동력을 극대화시켜야 되잖아요.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이 극대화시켰을 때 최현민은 이제 그 신체 그 운동 능력의 어떤 한계점들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뛰는 선수예요. 근데 조한진은 약간 무르익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에 김강선이 있고 김진유가 있어요. 그리고 전성현, 뭐 사이먼이나 로슨, 그 다음에 이정현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정현은 활동력이 굉장히 좋지만 전성현이나 로슨은 활동력에서는 열심히 하긴 하지만 거기에서는 약간의 근원적인 어떤 한계점들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이제 보충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보충할 수 있는 선수가 저는 이제 김강선이나 김진유로 봤어요. 이 두 선수를 아마 돌아가면서 쓸 거고, 근데 김진유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특유의 어떤 그 한 단계 높은 끈적임, 또는 그 거침없는 어떤 그 디펜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캐롯의 어떤 에너지 레벨을 높여주는 효과를 마련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현대모비스 김영현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는 이제 LG 윤원상, 그렇죠. 이런 타입의 선수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이제 타입의 선수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김진유는 농구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굉장히 빡세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캐럿에 딱 맞는 어떤 카드예요.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봐서 공격에서는 그렇게 기여도가 높은 선수는 아니죠. 다만 이제 이 수비에서 허슬이라는지, 그러니까 상대를 타이트하게 압박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감독님은 그런 얘기하거든요. 볼을 잡을 때 밖에 밀려나서 잡으면 안 된다, 공격할 때. 그렇죠. 근데 김진유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디나이나 이런 압박을 되게 세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마크맨이 밀려나서 공을 잡도록 유도하고 잡은 후에도 강하게 압박하면서 뭐 이제 파워를 불사 안 하고 압박을 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공격수 입장에서는 되게 좀 위협을 주는 거죠. 네, 여기에다가 뭐 이제 뭐
뭐 루즈볼 같은 거 다 헛슬 다 몸 붕붕 날라다니고 아니 뭐 김세경 감독님 막 경기 중에 잘했다고 막 하이파이브까지 할 정도니까 이런 선수는 사실은 어떤 팀에 어떤 감독님들 뭐 좋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캐롯이 사실 이런 식의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비시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가고 있고 그대로 가다기보다 좀 더 강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캐롯. 좋습니다. 네. 자, 캐롯 돌풍과의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고 자, 그럼 저희 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4승 8패 현재 8위고요. KC 시즌 승리를 거두면서 연승을 했는데 자, 가스공사, KT 하위 두 팀에게 잡혔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주 이제 잘 나가다가 결국은 이제 객관적 전력의 한계가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뭐랄까 악순환이 되는 게 그러니까 버티기를 하면서 연승하다가 연패하면서 또 이제 부상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그래서 김선영 같은 경우는 이제 KT전에 종아리가 좀 이제 안 좋아졌고 김영민도 무릎이 안 좋아졌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것도 한계가 있다. 최준용이 와야 된다. 약간 이런 이제 공감대가 지금 구단에서도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최준용이 좀 컴백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SK가 예전에 그 컵 대회 때 전희철 감독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 초반 이렇게 보니까 심상치 않아서 이게 다 상향 평준화 된 것 같으니까 주전들의 의존도를 좀 심화를 시켜야 될 것 같다. 단 어떤 부작용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건 감수하고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 부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지난주에 살짝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SK의 지금 구조였던 객관적 전력의 한계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했을 때 좀 갑갑하긴 하죠. 진짜 뭐 최준용이 돌아오지 않는 한 해법이 안 되는데 과연 최준용이 돌아와도 SK가 그러면 작년 시즌에 어떤 우승 후보로 이렇게 도약을 할 수 있겠냐라고 봤을 때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준용에 대해서는 이거 저희가 좀 이제 정확하게 이 선수는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시즌을 준비했을 때 탑 클래스 선수인 거는 정말 뭐 명백하죠. 명백한데 이 선수가 안 좋을 때를 보면은 부상이나 뭐 이런 부상으로 시즌 중에 결장도 좀 작고 그렇게 되면서 공수 균형도 무너지고 이 선수가 이제 그 캐치앤슛을 던진 3점이 되게 정확한 시즌과 안 들어간 시즌이 되게 명확하게 나뉘는데 맞아요. 꼭 보면 부상이 있을 때 그게 또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 선수가 지금 돌아왔을 때 지난 시즌에 우리가 알던 최준용이냐 혹은 지난 시즌에 그 부상 여파로 공수 경기력이 좀 불안했던 그 최준용이냐 이거는 좀 사실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준용이 들어오게 되면 효과는 굉장히 많긴 할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부분이 굉장히 많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시현 감독이 옵션을 여러 가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김선영이나 원희에 대한 코어에 대한 어떤 압박을 분산시켜주고 그리고 당연히 세컨 유닛 벤치 자원들의 어떤 보강이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질 그렇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전 한 명이 이제 벤치로 가서 거기서 벤치 에이스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최준용의 복귀는 굉장히 SK에게 유의미한 카드인 건 맞다. 근데 이동환 기자 말처럼 그럼 과연 최준용이 지난 시즌에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보여주면서 과연 SK를 최정상급으로 이제 끌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안영준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그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팀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최준용이 되게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시즌인 게 그러니까 그 저희가 조금 전에 캐롯의 김승희 감독님이 SK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인터뷰에서 솔직히 SK에서 진짜 무서운 건 최준용이 아니라 안영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영준과 최준용의 어떤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지난 시즌 얘기할 때 최준용의 어떤 이런 돌발성, 과감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받쳐주는 건 안영준의 그 안정감과 견실함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안영준이 없는 상태에서의 최준용은 어떨 것인가 이거 되게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따라서 FA가 지금 빅포워드 4명이 내년에 이제 FA로 풀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최준용 선수를 필두로 해서 문성곤
그다음에 양홍석, 정효근 네. 이렇게 풀리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제 각 구단들 쪽에서는 과연 이 네 선수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선수를 잡아야 되고 어떤 전략을 써야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또 팀을 좀 개편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그 물밑에서 좀 하고 있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올 시즌의 어떤 그 퍼포먼스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이제 계획들이 바뀌어지면서 자신의 몸값이 바뀌어진다라는 거. 그렇죠. 네. 이런 부분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K가 이렇게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 선수의 발전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렇죠. 오재현. 네. 그러니까 오재현이 그 이제 KCC전에서 그러니까 이 전정희 형님이 아예 대놓고 세깅을 했습니다. 네. 심영호 코치님이 문 앞에서 오재현을 세깅을 했어요. 오재현은 놔두라고. 그걸 심영호 코치님이 했으면 대박. 오재현은 놔두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세긴 했는데 오지현이 3점을 5방을 터뜨리면서 아예 경기를 이제 그냥 지배를 해버렸는데 그 조재희 감독님은 이제 끝나고 일부러 버렸다. 본인이 잘 넣었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희철 감독님은 이거 노력한 결과다. 달라졌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지현의 이번 시즌 기록을 보면은 3점 성공이나 3점 성공률이 거의 이 선수가 무빙샷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거의 약간 오픈샷을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는 정상급으로 올라왔고 이게 이제 엄청난 준비와 노력. 그러니까 이 선수도 그 현장에서 얘기를 들으면 굉장한 노력하고 되게 지독한 선수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이런 선수. 코트에서 뛰는 거 보면 딱 나옵니다. 그 선수들의 견적은. 그렇죠. 뭐냐면 너무 이제 그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건 그거예요. 코트에서 예를 들어서 센터가 어떤 센터가 저 선수가 비시즌에 몸을 잘 만드냐 안 만드냐 딱 보는 건 뭐냐면 해치 이후에 백하는 이제 속도 리커버리 속도를 보면 딱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또는 이제 가드진이다 그러면 스크린을 피할 때 어떤 그 날렵함, 민첩성 이거 보면 딱 나오거든요. 이거는 일반 팬 여러분들도 쉽게 이제 느끼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오재는 기본적으로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이 수비가 좋다라는 거는 자신의 어떤 그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노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수가 없고 3점 슛 같은 경우는 이제 타고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좋지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노력을 했고 여기에 40%가 넘는 어쨌든 그 3점 슛을 가지고 간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콘테스트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세트 슛을 넣은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재현이 요것만 좀 더 갖춰지면 사실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고 지금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어떤 성장이 또 최준용 복귀 타이밍과 맞물려서 뭔가 어떤 시너지 효과나 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지. 당연하죠.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수비에서 1.5명의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공격은 플러스 알파라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아마 이런 이제 세깅의 어떤 시도들이 몇 차례 한두 차례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지만 그거를 자신의 어떤 그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재현 선수 아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가스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스공사 3승 9패 현재 10위입니다. 네, 캐롯에 졌고요. SK전 이제 승리하면서 연패 탈출했는데 또 모비스에 패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가스공사가 좀처럼 이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캐롯전은 완패를 했고요.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 다음에 SK전이 이제 수비를 가다듬으면서 역습을 해서 승리를 갖다 거뒀죠. 근데 현대모비스전에서 이제 평균을 어떻게 보면 좀 찾은 그런 느낌인데 이때도 수비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 캐롯전이 정말 가스공사 되게 충격적인 게 그 이제 1라운드 끝나고 그 휴식기 원래 갖췄던 휴식기 때 가스공사 경기가 없어서 10일을 쉬고 경기를 했습니다. 유동 감독이 그 휴식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우리가 이 시기에 맞춰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차바에도 이제 돌아온 상태였고 물론 이제 이대현이 없었다고는 하지만은 뭔가 그 전에 유동 감독이 구상했던 뭔가 수비적인 어떤 색깔 이런 걸 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캐롯전에 1쿼터부터 거의 30점 내주고 그냥 페인트존이고 3점 라인이고 물론 캐롯의 화력이 너무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 이거는 진짜 정도를 넘어섰다는 수준으로 수비가 무너졌고 오죽하면 경기 끝나고 그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선수들이랑 전력 분석해서 라커룸에 모여서 되게 장시간 미팅을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선수들도 굉장히 충격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 패배에 대해서 이게 약이 된 건지 SK전 승리를 했지만 모비스전에서 또 이제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동 감독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공격을 좀 뭔가 하려고 하면 수비가 흔들리고 수비 잡으려고 하면 공격이 아예 안 되고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말에는 저는 동의가 좀 잘 안 되긴 해요. 동의가 잘 안 된다. 공수 밸런스는 전체적으로 이제 조화롭게 이제 맞춰가는 그런 부분이고 같이 가는 부분인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뭐 수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공격이 잘 안 되고 공격에 초점을 맞추면 수비가 잘 안 되고. 근데 가스공사의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비가 헐거워요. 많이 헐겁습니다. 네. 네. 수비가 헐거운 상태에서 공격이 잘 되는 날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능력치들이 있으니까 이대성, 정효군, 뭐 예를 들어서 할로웨이 이제 1대1 공격에서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근데 수비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수비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활동력을 좀 길게 끌고 간다 그랬을 때는 수비에 그런 이제 체력적인 부담감이 느껴지면서 공격의 효율성이 없는 거죠. 근데 공격의 효율성이 없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1대1 공격만 단순하게 하고 뻔한 공격을 하는데 여기에서 선수들의 호흡이 전혀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의 실체가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코트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준비 부족인가? 전혀 손발이 안 맞는데. 완전히 안 맞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캐럿전에 이제 무너졌다고 쳐요. 그러니까 54경기 중에 한 두세 경기는 그런 경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고 SK전에서 반등을 했단 말이죠. 반등을 했고 현대모비스전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여전히 디테일한 수비는 안 맞아요. 2대2 수비. 그다음에 골밑에서 하이로 게임할 때 하이로 수비. 이 수비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모비스가 하이로 게임에서 굉장히 높은 적중률 예를 그 프림 선수가 거의 한 70% 가까운 야투율. 그다음에 이우석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안쪽으로 좁혀 버리니까 이우석이 그냥 외곽에서 빵. 이우석도 어제 한 70% 정도 야투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풀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정신적인 어떤 문제 뭐 이런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뭔가가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활동력. 활동력이 없어요. 이 팀은 지금 보면 이상하게.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지금 활동력을 높여가지고 그걸 기본적인 바탕으로 베이스로 싸우고 있는데 이 팀은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두 번째는 호흡이에요. 호흡이 단절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운도에게 1대1을 미드레인지부터 시켜요. 잘 안 들어가. 그럼 그 할로웨이 갈아 넣어요. 할로웨이를 넣어가지고 그 할로윈 1대1이 어느 정도 돼. 그러다가 또 수비한테 막히면 또 없어. 근데 거기에 따른 시너지가 없단 말이죠. 이대성도 마찬가지고 정효군도 마찬가지고 각자 뭔가 따로 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좀 에너지가 넘치는 뭐 신승리라든가 또는 수비에서는 뭐 신승리라든가 뭐 벨랑겔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중요할 필요가 있고 공격에서는 어제 뭐 3쿼터 초반에 가끔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대성의 2대2가 메인 옵션이긴 한데 전현우가 운도의 핸드오프 패스를 받고 그대로 석점 올라갔었거든요. 이제 이런 이제 공격의 어떤 다양함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세밀한 부분적인 어떤 전술의 그 어떤 디테일을 살리는 거. 저는 이 팀은 그게 너무 부족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수비는 활동력, 공격의 디테일 이 두 개가 빠져 있으면 공격 수비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팀은 뭐랄까,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을 보면은 이 선수, 이 선수 잘하는데 이렇게 되는데 막상 뭉쳐놓으면 뭔가 완전히 모래알인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공격적인 부분 저희가 또 저 지난주에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공수에서 보이지 않는 실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캐롯전에서 봤을 때는 자 앞선에서 압박을 해 트랩을 걸어요. 자 약속된 트랩을 걸면은 자 뒷선은 어떻게 되느냐 롤러를 태깅해주고 커버해주고 안정적으로 벽을 만들어서 체크해주고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쪽에서 외곽은 로테이션으로 커버를 하면서 상대의 미스샷을 유발을 해야 되는데 뒷선에 있는 빅맨이 갑자기 스틸을 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스틸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 장단점이 있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트랩을 했고 뒷선에서를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스틸을 해버리면서 스틸을 실패하니까 뻥 뚫려가지고 페인트에서 그냥 덩크 줘버리고 로스한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하면 뒤에서 맞아 들어가는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는 있었는데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엉뚱한 약간 수비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준비가 뭐가 됐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공격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대성과 예를 들어서 운도의 뭐 그 할로웨이가 2대2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득점도 많이 생산이 되고 또는 두 선수 모두 이제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효율성은 괜찮은데 그럼 그 제2 동작 그게 막혔을 때 제2 동작 상대가 준비를 해오지 않습니까? 제2 동작이 뭐가 있냐고 봤을 때 하고 있으면 나머지 3명이 땅땅땅 해서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팀은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공격도 1차원적이고 수비는 활동력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무기력한 모습이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또 책임이 있는 선수 중에 한 명. 이건 사실 좀 이제 논란이 있어요. 활용법이 잘못됐느냐, 선수의 기량이 문제냐. 근데 이제 어쨌든 유소 운도예가
너무 좀 기대 이하다. 이 얘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도 그 디테일한 약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격에서. 근데 공격에서 좀 많고 뭐랄까 이제 흘리는 볼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미드레인지 점퍼를 갖추고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좀 부정확하긴 해요. 근데 그 공격은 저는 뭐 활용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활용을 해서 상대 수비를 좀 좀 이렇게 그래비티 하는 효과는 좀 누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은도에는 이제 수비형으로 써야지. 이 선수를 공격 전면에 뭘 내세워서 뭘 하면 이거는 부작용이 훨씬 많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2m 10인데 잘 달릴 수 있단 말이죠. 잘 그렇죠. 달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공 가담 능력은 좋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도 못 막아요. 그리고 수비에서 버티고 있으면 어제 현대모비스전에서도 보셨지만 그 현대모비스가 이제 윙맨 자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잘 못 들어가요. 그렇죠. 예, 들어갈 때 살짝 멈칫멈칫하면서 외곽으로 빼는 볼은 많았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 선수의 약점을 외우면서 잘 살려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작업이네요. 네, 잘 안 된.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가뜩이나 이제 좀 조직적인 부분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은도에 살리는 건 더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시에 은도에게도 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프레임이 너무 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그러니까 긴 몸은 굉장히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대의 어떤 장신 자원들이 오히려 안으로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진짜 약간 뭐 저희가 루디 고베고 에펠탑이라고 했으니까 대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우방타워. 같은 그런 이제 효과를 준단 말이에요. 좀 오번가요? 네. 아니 저는 우방타워. 대구 사람만 아는 우방타워. 그렇죠. 예, 거기가 제일 큰가 보죠. 네네.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네, 대구는 제일 큰 건물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런 타워적인 느낌을 주는데 반대로 이 선수가 사실 이제 처음에 데려올 때 이제 리바운드적인 부분에서 스탯이 굉장히 높고 프랑스 리그에서 뭐 1위도 먹었고 그래서 가스공사에 없었던 수비 리바운드의 안정감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생산 통한 어떤 세컨 찬스 어떤 유발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좀 할 수 있거든요. 수비형이면 공격에서 볼을 안 만져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리바운드가 좋으면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프레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박스아웃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림 밑에 서 있는데 그리고 본인도 의지는 있는데 상대가 뒤에서 이제 박스아웃 이제 하고 있으면 상대가 밀고 들어오니까 림 바로 앞까지 쭉 밀려 들어갑니다. 이렇다 보니까 림에서 조금만 멀리 나와도 롱 리바운드까지 아니어도 조금만 멀리 나와도 은도의 뒤로 떨어져요. 예, 이렇다 보니까 공격 리바운드를 의외로 자주 주는 상황. 그리고 또 은도애가 그 높이로 하면서 공격 리바운드 거대되는데 또 본인이 프레임이 얇다 보니까 못 밀고 들어가서 포지셔닝을 못 잡으니까 본인은 또 되게 밖에서 이제 항상 포지셔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컨 찬스 유발 통해서 본인이 가볍게 풋백 득점한다든지 이런 어떤 현상이 없으니까 이 선수가 코트에 있을 때 공격에서는 뭔가 활용도를 찾아야 되는데 가스공사 조직력이 부족해서 안 되고 수비에서도 그리고 공격에서 세컨 찬스 노릴 때도 리바운드 생산력이 생각보다 떨어지니까 자꾸 할로웨이만 자꾸 또 찾게 되는 거예요. 유동 감독이. 그러니까 이것도 참 가스공사 입장에서 골치 아픈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 테디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림을 만나거나 또는 이제 파워 넘치는 그런 마레이를 만나거나 이렇게 그렇죠. 만나면 밀려가지고 리바운드를 잘 못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본원적인 약점이란 말이죠. 은도에도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고 은노코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안 에르난데스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 그 선수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서 뭔가를 했을 때는 이런 약점을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박스아웃을 할 수 있는 선수와 조합을 시키거나 또는 뛰거나. 그쵸. 올리 오펜스 했을 때는 셋 오펜스 할 때와는 좀 다르게 박스아웃이 좀 덜 될 수 있고 그 부분에서는 은도의 어떤 높이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셋 오펜스에서 리바운드가 안 된다. 약점 맞죠. 그리고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하셨고 마레이하고는 좀 리바운드 결이 다른 부분도 맞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살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 다른 선수들 리바운드 결이 확실히 다르긴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레이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팀은 차라리 그러면 은도에로 교체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안 할 거면 아니면 이 선수나 또는 이제 이대성이나 이대성에 철저히 맞춰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팀을 개편을 하든가 아니면 스피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도성을 25분 정도로 뛰게 하고 뭐 정효근하고 나눠서 뛰게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빠른 선수를 배치를 많이 해서 아예 공격 속도 스피드를 늘려버리든가
그 뭔가의 답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똑같은 양상으로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아 수비를 강화해 그다음에 공격을 강화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진짜 운동처럼 요렇게밖에 못 간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팀은.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CC 4승 8패 8입니다. 자, SK, LG에 모두 패하면서 연패에 빠졌고요. 자, 이 KCC가 지금 사실 1라운드까지는 뭐 약간 왔다 갔다 약간 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2라운드 들어서는 그냥 이거 되게 확 미끄러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 팀이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선수 쪽에서 내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아요. 이 팀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팀은 이승현 그 시즌 초반에는 사실 허웅의 어떤 컨디션 왔다 갔다 함이 있었었고 이승현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국내 코어가 굉장히 좀 불안했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는 어쩔 수 없는 패턴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승현 선수는 좀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허웅도 지금 수비에서는 약점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 때문인지 스크린 대처 능력이 굉장히 좀 아쉽고 그 이후에 이제 파이트스로 빠질 거나 슬라이드로 빠질 것인가 했을 때 쭉 따라가지 못해요. 사실 쭉 따라가는 게 기본이고 그렇게 쭉 따라가야 이 팀 디펜스의 어떤 활동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쭉 따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포기를 해버리면 나머지 4명 특히 이제 골 밑에 있는 선수들의 부담감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데 그 부분만 빼면 허웅은 공격에서 어떤 활동력, 수비에서 활동력은 가지고 가는 그런 선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허웅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제 뭐 어떤 원인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라거나가 쳐주고 빠지고 해지앤 백을 할 때 어떤 그런 활동력이 너무 부족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론데 홀리스 제퍼슨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죠. 아직까지도. 네, 물론 뭐 SK전에서는 잘하긴 했지만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KCC는 진짜 외국인 선수 쪽에서 구멍이 너무 많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제 SK전에 대해서 이제 전현 감독님이 외국 선수 쪽에서 이제 40점, 35점만 나와도 편해지는데 우린 그렇지 않다. 그 이제 라거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활동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수비에서 그런 부분 그리고 공격에서 이제 전현 감독님 그런 얘기를 하죠. 트랜지션에서 예전같이 못 달린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볍게 받아먹는 어떤 이제 트랜지션 2점 혹은 이제 달리질 못하니까 그만큼 이제 풋백 득점이나 이런 활동력 떨어지니까 공격 리바운드 생산력 떨어지는 거죠. 그게 전투력의 라거나 전투력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라거나의 최대 무기였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이 선수에서도 다득점이 이제 나오기 어려운 구조. 그리고 론데 홀리스 제퍼슨은 이 선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플레이 스타일이 엄청 들쑥날쑥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저돌적인데 돌발적이에요. 이게 좀 다른 의미인데, 그러니까.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맞추려고 나름 뭐 노력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좀 어쨌든 자기에 대한 어떤 에고가 있고 자기 스타일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양날의 검 같은 거죠. 이렇다 보니까 안정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SK전 같은 경우도 이제 전반에 잘하다가 4쿼터에 갑자기 확 무너진다든지 뭐 이런 모습이 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론데 홀리스 제퍼슨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아직 너무 뭐랄까 이제 급박하게 왔고 여기서 이제 맞추는 시간이 좀 부족하긴 했었고 그리고 이 선수가 만약에 이게 적응이 빨리 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BQ가 굉장히 높거나 그 다음에 슛이 있는 선수들. 그렇죠. 그러면 적응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피니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론데 홀리스 제퍼슨은 운동 능력은 살아있고 트랜지션 살아있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슛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좀 기복이 좀 있다. 이 선수의 어떤 그 활용법에 대해서 지금 KC 코칭 스태프가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것도 줘보고 저것도 써보고 그리고 그 수비에서 어떤 포스트업의 어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지역 방어도 이제 계획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지만 잘 안 먹히는 이유가 저는 근원적으로 이 선수가 슛이 없어. 그렇죠. 예, 그래서 피니시가 안 돼. 예, 그 부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이제 뭐 외국 선수 교체나 뭐 이제 기다리냐 교체하느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전재 감독이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타일러 데이비스였으면 지금보다 나았을 텐데 그렇죠. 이런 아쉬운 이제 마음을 가지시면서 왜냐하면 KCC가 이렇게 보면 패한 경기들이 다 5점 차이의 패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접전패가 많죠 이 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뭐 패턴이나 이런 부분은 여전히 견고하긴 한데 뭔가 한 끗이 지금 부족하다. 이 한 끗이 외국인 선수 코어 차이 이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KCC가 외국 선수진에 어떤 좀 이제 고민을
계속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이제 이 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KGC.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동환 기자가 싫어하는 KGC. 제가 싫어한다니요. 그런 한 말씀이 저를 공지로 먹는 겁니다. 멀고 싶어요. 네. 안양 언제 갈 거예요? 브이로그 언제 찍을 거야? 저 갔다 왔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나는 예? 그때 안 계시더라고요. 맞지? 그 이제 KGC가 이제 10승 3패 현재 1위인데 그 이제 지난 주 초에 첫 연패 빠졌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어떤 분이 한번 댓글로 이동환 기자 안양만 와보십시오. 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조용히 갔다 왔습니다. 그래? 근데 저 진짜 소름 돋았던 게 KGC가 이번 시즌 단 한 번도 연패가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모비스전 그리고 그 전경기까지 해서 2경기 딱 갔는데 2경기 다 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 안양을 내가 저는 진짜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와서 이제 제가 브이로그 찍는데 보기 좋게 이겨서 그래서 좋겠다. 제가 죄송합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KGC 팬 여러분 너무 화내지 마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 장난 아니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연패를 하다가 자 이제 디비전 LG전에서 바로 이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는데 그때 안 갔죠. 안 갔죠. 가지 마요 이제 안양. 내가 갈 테니까 이제 가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승을 바로 했는데 그 중심엔 또 이제 렌즈 아반도, KGC의 새로운 검 아반도. 뭐죠 청룡 원월도 뭐 그렇게 말하나요? KGC의 아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KGC는 KGC는 지금 사실 살짝 흔들렸었어요. 모비스전 패배하고 난 이후로. 맞아요. 뭔가 이제 활동력이 살짝 떨어지고 이제 코어들의 어떤 힘이 살짝 떨어지면서 스펠맨도 부상 이슈가 있었었고요. 그러면서 이 팀이 조금 떨어진다. 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공격의 초점을 외곽으로 돌리게 되면 기복이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고 거기에서 이제 활동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활동력이 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로테이션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인삼공사는 지금 김상현 감독 모션 오펜스에 의해서 배병준이라든가 또는 그 한승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살아나면서 로테이션을 잘 이어가고 있지만 이 부분에 한 부분이 꽉 막혔을 경우에는 체력적인 부담감이 생기면서 뭔가 악순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 명이 더 필요했어요. 굉장히 좀 에너지가 넘치는. 맞아요. 저는 그게 아반도라고 봅니다. 정말 저도 완전히 동의하고요. 지금 이 선수가 그 이제 최근 2경기 모두 선발 출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김상희 감독님이 이덕 기자가 이제 얘기한 대로 이제 10분만 계속 출전시키면서 이제 좀 상황을 보다가 모비스전을 아예 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비전부터 아예 선발 투입이 돼서 이제 30분 안팎으로 계속 뛰고 있는 이 2경기 모두 맹활약하면서 거의 승리의 중심에 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 진짜 뭐랄까 센세이셔널한 것 같아요. 플레이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반도의 플레이? 저는 공격에서는 이 선수는 그냥 보너스 느낌이고요. 보너스 느낌. 수비에서 그러니까 문성곤과 아반도가 있으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드냐. 이 선수가 잘 크면 그리고 이 수비 포메이션에 적응을 하게 되면 문성곤 전성현이 사실 이제 윙맨드 조합 중에는 거의 최강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SK 안영준 최준영과 더불어서 그것까지 갈 수 있겠다.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오히려 전성현이 공격 폭발력은 있었지만 사실 수비에서의 어떤 활동력 이런 부분들에서는 살짝의 어떤 그 약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반도는 이제 공격 부분에서는 전성현에 비하면 뭐 지금 아직은 게임은 안 되죠. 게임은 안 되는데 수비에서는 이 선수가 프레임이 좀 얇긴 하지만 전체적인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이거 골밑이 굉장히 뭐랄까 난공불락이 될 수 있겠구나. 그쵸. KGC가 그러니까 오세근이 좀 버티면서 스펠맨이 들어와서 쳐주고 문성곤이 들어와서 쳐주고 아반도가 들어와서 쳐준다. 이거는 무섭네. 그러니까 KGC 상대로는 슛을 하잖아요. 페인트전 들어가서 그러면은 셋 중에 하나가 날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아반도가 진짜 좋은 게 말씀하신 수비적인 코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운동력이 좋은 가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반도의 운동력은 진짜 뭐 한국 선수들과 좀 차원이 좀 결이 완전히 다른 느낌이긴 한데 근데 사실 그 점프력을 활용을 하고 그걸 이제 수비 코트에서 쓰는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아반도는 수비에서 그걸 다 써요. DB가 예전에 한참 뭐 김주성, 윤호영 뭐 이렇게 있었을 때
DB 산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KGC는 이게 산성 붙이면 이건 너무 이제 진부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이건 통곡의 벽이다. 인삼의 벽. 세 가지 인삼.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명이죠, 정확하게. 네, 오세근까지. 네. 아, 그렇죠. 오세근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스펠맨은 림을 보호하고 문성곤은 압박부터 이제 스틸, 뭐 블록, 뭐 모두 통달한 뭐 KBL 최고의 수비수고 아반도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제 KGC가 턴오버 나왔을 때 뒤에서 쫓아가는 이 체이스다운 블락. 와, 진짜 이게 화려하기도 한데 이 내실이 그러니까 이런 턴오버 기반 실점을 막아주는 자체가 모멘텀을 확 바꿔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이렇게 2대2 수비를 할 때 보시면 한 템포 늦게 따라가요. 맞아요. 근데 이제 2대2 스크린에서 이 스크린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측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뭐 기본적인 얘기가 하지만 파이트 스루로 빠질 것인가 아니면 슬라이드로 빠질 것인가. 우리 이거를 이제 공격자 성향에 따라서 만약에 슈터면 파이트 스루로 빠져야 되고 이 선수가 이제 돌파 뭐 슬래셔 스타일인데 슛이 좀 약하다 그러면 그 슬라이드로 빠져가지고 이제 그 안쪽을 보호하잖아요.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거기에 그 부분에서 자유자재로 안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바깥쪽으로 빠지기도 하는데 그 프레임이 얇다 보니까 이제 스크린에 걸릴 수 있는데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다리가 길고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폭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볼 핸들러가 들어갔을 때 약간 뒤에서 들어와요. 한 반 박자 늦어요. 근데 슛을 쏠라 그러면 그대로 올라가는 속도가 워낙 빠르고 높다 보니까 이 슛을 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독특한 유행인데 제가 뭐 좀 갑자기 NBA 얘기가 그런데 NBA 필라델피아 마티스 타이블. 예. 딱 그런 선수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이제 공간을 그러니까 그 길목을 내주고 뒤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스타일 수비로 스틸과 블락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뭔가 리스크 있어 보이는데 굉장히 무서운 수비수인데. 그렇죠. 스테판 커리가 완전히 꼼짝을 못했었죠. 그렇죠. 예, 아반도가 딱 그런 스타일이어서 진짜 무섭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공격에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뭐 말씀하신 전성현에 비할 바는 아닌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김상경님 네 농구를 해라. 너 하던 농구가 있잖냐. 이렇게 해서 이제 푸시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요. 볼을 오래 끈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이제 1대1 공격을 무리하게 하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아반도가 늦게 들어왔고 이 시스템에서 잘 모르니까 오히려 맞추다 보면은 이 선수의 특성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김상현 감독가 가감하게 옵션을 하나 열어준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난 좋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걸 열어줘야 예를 들어서 그 KGC가 플레이오프 갔을 때 아반도는 만약에 KGC가 우승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반도는 꼭 필요한 조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규리그 때부터 키워낸다.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공격하는 스타일 봤을 때 그냥 1대1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작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핸드오프 플레이를 한 다음에 거기서 순간적으로 쭉 들어간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공간을 완전히 마련해 놓고 쭉 들어가서 킥아웃 패스를 내준다든가 이제 이런 이제 사전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반도가 점점 위력을 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아반도 때문에 KGC 농구 보는 재미가 더 커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김승희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인상공사 가장 까다로운데 그 뒤에 또 아반도라는 그때 당시에 이제 다 고스였으니까 아반도가 활약을 많이 못할 때 아반도라는 그 친구 그 카드도 있어가지고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